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최근 시장 굉장히 좋지 않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1차 팬데믹 시절에 바로 지금과 같은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주식시장에는 이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는 큰 수익을 올렸고 역대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게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저는 김영대표고요. 현재 탑TV와 한국TV에서 증권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SBS 비즈 필살기 그리고 백발백중 화요일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아카데미 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리큘럼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정한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는 실전 매매 기법,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1기 과정이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종합을 해봤어요. 실전 종목 선정 방법으로 해서 4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숫자를 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도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차트에서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카데미 이름이 단타의 완성인 만큼 저는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법 설명 그리고 종목 선정의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종목 선정의 방법은 모두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기법을 3가지로 정해서 나눠 봤는데 심화학습 편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겠지만 먼저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3가지 숙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편으로 제가 마련한 매매 기법이 있는데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매매 기법 하나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더군다나 최근처럼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편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터로 실전 종목 선정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전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선정한 종목의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아카데미를 보셨거나 주식 관련된 교육 자료를 보셨을 때 내용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아니고 실전에서 제가 얻어낸 통계적인 확률이 높은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강의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접하기 좀 어렵고 힘든 내용,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생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실 텐데 첫 강의부터 꾸준하게 들으시면 모두 다 이해하시고 또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전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5강, 6강, 7강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특별편에선 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제 강의를 집약적으로 해놓은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이렇게 다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리큘럼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차트의 구성 요소와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기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성 요소라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매매, 그러니까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크게 매매 기법엔 2가지, 그러니까 매매 기법이 아니고 종목을 분석하는 데는 2가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내용을 분석하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차트 분석법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나올 쭉 모든 강의를 해드릴 부분들은 모두 이 기술적인 부분,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지금 이러한 강의로서 해드리는 것보다는 문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내용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이유는 바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차트의 구성 요소부터 기본 개념까지 오늘이 아니고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 아카데미가 끝날 때까지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전략과 포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매매 전략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고 포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포트라는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투자자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포트 관리에서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개인 투자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무료 방송에서 만나든 강연회에서 만나든 항상 여러분들 만나뵈면 드리는 얘기가 이게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신가? 어떤 투자자이신가를 제가 물어보는데 단순히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건가? 아니면 이 기업의 주주가 되고 싶으신 건가? 항상 물어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회사 좋아요? 이 회사 어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물어봐요. 이 회사가 좋은지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오를 거를 물어보는 건지 방향성,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이걸 정하지 못하면 결국엔 이 종목은 어중이 떠중이가 돼버려요. 어떤 어중이 떠중이가 되냐면 나는 단기적으로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좋아서 잠깐 올랐는데 시장이 빠지니까 빠진 거야. 그러면 종목이 나쁜 걸까요? 기업이 나쁜 걸까? 삼성전자 96,000원에서 지금 현재가가 됐다고 나쁜 종목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나누시려면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과정인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세요. 일단 먼저 종목부터.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매매에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정해드릴 자격은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매매 자금, 그리고 내 자금 규모,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자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투자자인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릴 것인가, 여러분들 계좌를 보면서 명확하게 이거는 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개인 투자자는 철저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가야 된다. 이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한 입장이라면 여러분 사실 차트 보실 필요 없어요. 괜찮은 기업 하나를 잡고 이 종목이 시장이 하락하건 어떠한 돌발악재가 생기건 하락할 때마다 그 종목을 조금씩 잡는 방법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우리처럼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강의, 단타의 완성,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시세 차익을 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한 종목에 기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매하는 종목마다 모두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강박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바로 그 한 종목에 기댈 수밖에 없고요. 흔히 얘기하죠. 종목이랑 결혼하지 말라. 종목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이혼을 못해요. 바람을 피려고 해도 바람도 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주식이랑 결혼하게 되면 그냥 그 종목이랑 운명을 함께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은 마지막에 안 좋게 헤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한 종목에 절대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발목을 잡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종목당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이 부분, 한 종목에 기대지 마시라는 부분이고요. 종목에 기대지 말고 그 종목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매도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매매를 한다라는 건, 투자가 아닌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의 앞글자들입니다. 매수하셨으면 매도 전략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지금 이 단타의 완성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매수 포인트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도 포인트를 잡는 방법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리딩을 하거나 예전부터 이제 전업 투자를 할 때부터 항상 제 1차 목표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였어요. 한 번도 이거에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이 강의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기준이고,
이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강박에 좀 사로잡히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기준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특히 자금이 적은 분들에겐 무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포트 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는 하는데요. 저는 그 포트 구성을 따로 잡지는 않습니다. 보통 흔히 포트 구성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단기, 중기,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잡는데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당일 2개의 종목으로 승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장 2박 3일 안에 매매를 완료하자.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안에 우리가 빠르게 수익 구간을 가져가자. 그게 제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고요. 보수적입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단기, 장기, 중기는 없다라고 치고요. 단기와 장기 투자, 단타와 장기 투자를 볼 때 어떤 게 더 고수의 영역이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많이 하시죠. 제가 단언컨대 장기 투자가 절정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선 단기 투자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 투자를 하실 때도 한 번에 한 가격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게 단기거든요. 이렇게 단기 매매를 통해서 장기 투자자가 되시는 건데요. 단기 투자가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항상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 장기 투자가 절정 고수의 영역이냐면 장기 투자 5%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단타는 어때요? 3%, 5% 어떻게 됐든 수익 구간이 발생하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것, 이것이 단기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종목당 하루 5%의 수익을 일단 1차적으로 목표로 한다. 한 번에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일 2개의 종목으로 계속해서 5% 수익을 추구를 하면서 가다 보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자금, 저는 항상 2천만 원의 투자금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게 되면 2천만 원으로 1년 기준으로 1년의 수익률을 봤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연봉 6천에서 1억까지도 만드실 수 있어요. 수익금으로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단타를 하시면서 이 수익을 충분히 올리실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허황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저희 방에도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와 함께 매매를 해주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 봤었던 분들. 지금은 어려운 시장이니까 좀 우리가 견디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해보셨던 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식시장. 여러분 장기 투자가 직장인에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데 저도 직장인이었고 직장 다니면서 주식을 해봤거든요. 장기 투자에서 물리잖아요. 계좌 반토막 나면 회사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계속 그 같은 차트 보고 있어요. 떨어지는 그 차트 보면서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물려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맺고 끝은 확실히 그날 끝내라. 단기 투자. 직장인도 이것이 성격에 맞다. 왜냐하면 오늘 매매 끝내고 일을 하든 손실을 봤으면 오늘 그냥 퇴근하고 나서 한잔하면서 있든 이게 확실하게 맺고 끊을 수가 있는 게 직장인분들이 단기 매매에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캘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초단타가 아니라 오늘 매수한 것을 뭐 2박 3일 안에 매도를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또 하나의 직장이다. 뭐 투잡을 꿈꾸는 분들 많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뭐 커피숍을 운영한다던가 편의점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그런 창업으로 가지 마시고 주식시장, 마켓이잖아요. 이 주식시장을 하나의 여러분들 시장으로 보시고 나는 도매업자다. 그래서 좀 더 싼 주식을 사다가 조금 묵혔다 비싸게 팔자라는 이런 개념으로 주식시장을 또 하나의 직장, 투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또 하나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한 방의 대박을 절대 노리지 않는다. 이거는 첫 번째 나온 말과 같은데요. 한 방의 대박을 노린다는 게 뭐예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해야겠죠. 기대해야겠죠. 절대 금물. 그래서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요약한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제 매매 철학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제 회원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텐데 아무리 강조해도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 얘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 강의,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체질을 바꿔보시고 좀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전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철저한 단기 매매로 그날 수익 확정 어려워요. 저는 그냥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전략을 완벽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시장 상황과 좀 관련이 있는데, 요즘 같은 시장 또는 2020년의 상승장 분위기는 달라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딱 2종목 정도를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서 종목 슬림화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계속 슬림화하면서 가자. 이 슬림화는 종목의 개수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수했으면 바로바로 매도해 주면서 그 매수한 종목 5% 비중,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샀다면 얘를 빠르게 수익 실현해 주면서 50만 원 정도로 슬림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슬림화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매수 매도 범위에 대한 저는 이 비중과 매수가 매도가에 대한 사인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나요? 단기 매매 직장인 어떻게, 문자를 통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 항상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해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비중을 항상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제 매매를 따라오시기에 가장 좋으실 거고요. 자, 이 1, 2, 3단계의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면 제 리딩을 받으시면서 매매하는 것도 완벽하실 거고, 나아가서는 저에게 좋은 얘기일지 안 좋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혼자서 홀로서기를 하실 수 있는, 이 시장에서 홀로서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포트 구성은 이것도 역시 형식을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조금 다를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단기 50%, 뭐 스윙 20%, 현금 30%라고 해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원분들의 투자 자금은 5억 이상의 투자자분들 굉장히 손에 꼽습니다. 1억 이상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손에 꼽아요. 대부분은 2, 3천만 원대가 가장 많으시고요. 심지어는 100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억 단위로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아카데미 자체도 제가 포커스로 잡고 있는 분들은 소액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현금 30%를 유지하라? 사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매매합니까? 매매할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전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회전율이 뭐냐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0만 원을 풀로 돌리자. 풀로 돌리자. 몰빵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 종목들을 1,000만 원을 쪼개서 여러 종목들 들어가면서 계속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매수해서 1,000만 원을 매도하면 그날 매매 대금은 2,0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3번 정도만 돌려주면 그날 당일은 6,000만 원의 매매 대금을 사용한 거예요. 1,000만 원을 6,000만 원처럼 쓰는 방법이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회전율이고, 장이 좋든 안 좋든 이게 되려면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 현금이란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빳빳한 현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매수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바로 매도할 수 있는 컨디션,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한다 그럴 때 바로 매도해서 다른 걸 살 수 있는, 비중이 크면 안 되겠죠. 비중을 줄여서 작은 비중을, 종목을 여러 종목을 뒀다가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걸 빠르게 매도해서 현금화를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빳빳한 현금을 30% 보유하자는 게 아니고, 매매를 하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의 종목은 한 30% 정도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단기 매매를 계속 해가시면서, 사실 이 포트도 순환이에요. 우리가 중장기적인 포트를 구성을 하기 위해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아카데미 순서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 계좌는 항상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진짜 포트 구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구성해요. 하나의 계좌에 단기 현금 스윙으로 나눠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놓냐면, 이거는 단기 계좌, 이건 단기 계좌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서 장기 계좌를 따로 만들어 놔요. 이렇게 장기 계좌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는 계좌는 따로,
그리고 모아가는 장기 투자 따로, 그리고 현금도 따로 보관합니다. 한데 묶어서 있으면 어떤 게 물린 거고, 어떤 게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간 거고, 내가 여기 현금을 얼마 넣어놨더라? 매매 자금으로 희석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 구성하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포트는 하나의 계좌에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계좌를 나눠서 구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소액 투자자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이 포트 안에는 현금 단기 스윙이 아니고 단기 종목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손절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그 종목이 스윙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 언제라도 매도할 수 있는 상태의 종목을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한 팁이에요. 포트는 계좌를 나눠서 구성하는 겁니다. 한 계좌 안에 여러 종목으로 너는 장기, 너는 중기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구성 요소를 볼 텐데요. 요건 이제 빠르게 그냥 읽어 드릴게요. 캔들, 뭔지 아시겠죠? 양봉과 음봉, 보합으로 나뉘는 하나의 이제, 캔들, 스틱? 뭐, 요렇게 서 있는 우리 차트 안에 있는 선을 얘기하는 건데, 자, 보면, 양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을 하나의 캔들, 일봉이다, 양봉 캔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양봉 캔들이라고 한다면, 시가와 종가가 이 캔들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시가가 종가보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얘는 양봉, 반대로 시가가 종가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얘는 음봉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차트 안에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사실 캔들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래된 양을 수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식이 사고 팔린 양을 거래량이라고, 수급이라고 하는데,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우린 나눠서 구분을 해야 돼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외국인이 샀냐, 기관이 샀냐. 바로 뭐냐면 메이저 수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이저 수급을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대형주. 스몰캡 시장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샀느냐, 기관이 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인이 샀어도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 순수 거래량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단타의 완성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주로 포커스로 잡는 것은 중소형주예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기엔 굉장히 희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소형주를 주로 다룰 텐데, 여기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수 거래량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이죠.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엔 캔들이 있고 여기에는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캔들과 거래량에서 평균 가격을 이은 것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를 산순을 평균한 값을 이은 선, 그걸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요즘 HTS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 말고 가중 이동평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여러 개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심화학습편에서 제가 실전적인 매매를 얘기를 해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 부분은 제가 그냥 이번 아카데미에서도 없고요. 앞으로의 아카데미에서도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 나오는데 그 하나도 보조지표의 개념으로 얘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을 잡는 거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은 지금 장세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대부분이 후행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조지표를 좀 선행적으로 보는 방법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닌데요. 이 구성 요소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추세와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포스코 DX. 제 리딩을 받고 계신 분들, 제 무료방이든 유료방이든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가 막힌 포인트였죠. 더블 냈습니다, 수익을. 여기서부터 바닥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긴 한데, 여기서 이 위치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왜 잡았을까요? 제 아카데미 들으시면 여기서 잡는 포인트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잡았고요. 우리가 6만 원에 이제 거의 대부분 매도했어요. 지금 아직 갖고 있잖아요. 남은 소량의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팔아도 얼마나 수익입니까? 거의 더블 가까운 수익이에요. 이런 종목을 잡는 방법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타의 완성 아카데미 안에 녹아져 있는데, 이 포스코 DX만 봐도 지금 현재 말씀드린 차트 구성 요소는 다 들어있죠. 지금 여기 위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길고 짧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이 이 모양이 바로 캔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캔들 사이에 무수히 존재하는 이 선들,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에는 이름들이 있죠. 며칠선, 며칠선. 이 이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고요. 이 밑에서 표시되어 있는 이 스틱이 바로 거리량 캔들. 그리고 이것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1차 파동과 그리고 2차 파동, 3차 파동, 이렇게 파동으로 부리는 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파동이라는 부분이고, 추세라는 것은 굉장히 또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볍게 얘기 드리면, 자, 고점과 그 다음에 나오는 고점을 이어주면 상승 추세죠. 여기서 여기에 고점까지 또다시 이어주면 상승 추세가 나와요. 자, 여기서 그럼 또 다른 고점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더 이상 고점이 없죠. 그 다음에 고점을 봤더니 이제 내려가는 가격밖에 없네? 내려가는 가격밖에 없어. 내려가는 가격밖에 없어. 바로 이게 추세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고점들을 이은 선을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고요. 더 이상의 고점이 나오지 않아서 아래쪽 방향으로 주가가 낮은 부분을 연결한 것을 하락 추세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게 추세와 파동인데요. 이 부분까지가 차트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개념부터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드린 얘기, 오늘 드린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법적인 부분은 없었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